거의 없다가 개봉 영화를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프로그램 거고털, 이번 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이 영화 할 말 많을 거라고 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로젝트 Y입니다. 뭐 얼마나 더 바닥을 치실 건데? 밑에 뭐가 더 있는데? 왜 제목이 프로젝트 Y인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도 몰라서 프로젝트 Y라고 해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왜 프로젝트고 왜 또 프로젝트는 A, B, C, D 중에 Y인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로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갖고 있는 영화적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봐도 이 영화 제목이 프로젝트 Y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진짜 만에 하나 그 성염색체 Y 때문에 이 두 여성이 이제 그 도주극을 벌이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Y라고 지은 거면 두 번 다시 영화 제목 짓지 마세요. 그것만은 정말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도저히 Y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몇 가지 먼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게 여성 서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단 여성이 주가 되는 서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겪는 일이 일반 여성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인가? 그래야만 여성 서사라는 명찰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스티 보이즈가 남성 서사가 아니듯이 이 영화 역시 여성 서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죠. 리들리 스콧이 만든 에일리언 같은 경우, 이게 벌써 1979년 영화니까 47년 전 영화네요. 에일리언은 우주에서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모티브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들이 향하는, 비유와 은유와 직유가 향하는 곳이 온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적 폭력과 강제 출산에 대한 공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리플리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이지만 다른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성 서사의 주인공이죠. 델마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들 모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성이라서 겪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 혹은 공포와 싸운다, 혹은 그것을 해결한다, 그 감정이 보편타당하다, 그렇다면 여성서사라고 불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딱히 여성이라서 더 공감되거나 보편타당한 여성성을 획득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서사라고 불러줄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서사가 아닌 영화는 다 구리냐,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도 얼마든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영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최근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체이스 인피니티죠. 거기서 이제 윌라 퍼거슨이 여성인데요. 이 윌라 퍼거슨은 굳이 여성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남성이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여성서사라기보다는 어린 혁명가의 성장담에 더 가깝거든요. 굳이 여성서사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체이스 인피니티, 윌라 퍼거슨이고 영화는 끝장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서사라는 명찰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바로 그 여성서사는 아니지만 좋은 영화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신나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화류계 여성은 다뤄서는 안 되는 주제냐? 쓰레기 패급 영화가 되느냐? 이것 또한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동안 한국 영화가 이쪽 화류계 여성들을 좀 많이 다뤄온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반작용이 있다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가 마치 금기처럼 절대로 다루면 안 되고 다루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그렇게 여겨져선 안 됩니다. 원래 금기와 선을 깨고 넘는 게 예술이에요. 그동안 화류계 여성들을 다룬 영화들 중에서 예술의 반열에 올라갈 만한 영화는 몇 편 없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시되는 주제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다룰 수 있습니다. 잘 다루느냐의 문제죠. 두 여성 주인공이 중심인 영화라고 해서 델마 루이스급을 기대했다거나 아니면 히든 피겨스, 아니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추락의 해부라든지 이런 급을 기대하신 분은 안 계셨을 것 같아요. 혹시 계시다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애초에 여성서사 영화가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일단 뒷골목에서 살고 있는 두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 명은 낮에는 꽃을 다듬는 직업인 플로리스트, 그리고 밤에는 스스로 밤에 피는 꽃으로 살고 있는 화류계 여성입니다. 근데 설마 감독님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랍시고 낮에는 꽃 만지고 밤에는 꽃이 된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시겠죠? 네, 진짜 아니길 빕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진짜 구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튼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한소희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유흥업소들을 돌면서 콜떼기 영업을 하는 전종서가 있는데, 이 콜떼기 영업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어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데리러 간다거나,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손님을 함께 차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뒷세계의 콜택시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떼기를 하면서 이제 잔잔
뒷담발이로 이제 약 같은 것도 심부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푼돈 벌고 있는 전종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베프고요. 뭐 거의 자매를 넘어서서 거의 소울메이트 같은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죠. 이 두 사람의 목표는 빡세게 돈을 모아가지고 꽃집이랑 전셋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7억을 구한 다음에 함께 이 지긋지긋한 밤거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햇빛 아래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가 보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은 거의 다 채웠죠. 근데 보통 거의 다 채웠을 때 사단이 납니다. 두 번의 사단이 나게 되는데, 1차 한소희가 전세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다 날렸고, 2차 전종서가 남아있는 돈을 이제 스포츠 토토에 몰빵을 해요. 거기서 이겼어요.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 사이트가 먹튀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둘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아니, 이 빡세게 화류계 바닥에서 4년이나 굴려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속아 넘어가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이건 의외로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업계 외에, 물론 이런 욕망이 벌거벗은 업계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빠꼬맹이 같은 면은 있겠죠. 하지만 또 한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 업계 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극중에서 한소희한테 전세 사기 친 사람도 그 화류계 여성들 수십 명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세 사기를 친 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좁은 바닥에서는요, 한 명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여러 번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몽땅 들고 튀어버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게 불법 토토 사이트라면은 보통은 이제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운영되는 토토에서는 걸 수 없는 고액을 걸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베팅 자체가 이미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들 잔뜩 베팅 시켜놓은 다음에 그거 들고 튀는 소위 먹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 두 사람이 알거지가 되는 과정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이해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두 명은 순식간에 개털이 되었고요. 그럼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내가 몸은 안 팔고 그냥 템프로에서 그냥 접대만 하면서 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 몸까지 팔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소희가 술 먹는 호스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 요즘에 이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그 토사장이라고 있지, 토사장. 토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스포츠 토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놈들을 토사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극중의 토사장은 스포츠 토토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근처 이 골목에 있는 그 유흥업소들을 싹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의 제왕이 된 사람이죠. 아무튼 이 토사장이 걔가 이제 경기도에 땅을 어디다 사다가 그 자기 비자금을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이 비자금을 거기다 파묻어놨대. 우리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서 우리가 털어먹자. 이런 얘기를 한소희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다음에 그 말을 전종서한테 합니다. 야, 그래? 거기 가면은 돈이 땅에 파묻혀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걸 파내서 먹고 튀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신 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스포츠 토토에서 몇백억을 벌었어. 출처가 없는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막 유흥업소를 막 인수를 막 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든 이제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보이려고 막 가진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생뚱맞게 땅을 사다가 거기다가 현금 7억을 파묻어 놓겠어요? 강남에서 경기도면 졸라 먼데? 그런 짓을 왜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넘어가야겠죠. 왜냐면 이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서는요, 땅에 돈이 파묻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어쨌든 한소희랑 전종서 둘이 자기네들이 항상 그 콜대기 할 때 전종서가 맨날 백날 첫날 몰고 다니는 BMW를 타고 이 돈을 슈킹하러 갑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최소한 대포차를 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쏘카라도 쓰겠어요. 쏘카도 사용 기록은 남아서 안 돼. 근데 남의 물건을 훔치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 차로 알고 있는 차를 끌고 가면 어떡해. 제정신이냐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어쨌든 가서 땅을 파서 정말 그 드넓은 땅 위에, 거기가 원래 이제 묘자리 쓸 그런 땅이었나 봐요. 거기를 막 이제 밤새도록 파다가 돈을 딱 발견을 합니다. 근데 돈 밑에 뭐가 더 있어. 금괴가 있다만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돈을 아주 많이, 정말 현금이 썩어나게 많은 토사장이라면 그 현금을 금으로 바꿔서 땅바닥에 파묻는 번거로운 짓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역시 정상입니다.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차라리 무슨 사업체를 하나 통째로 인수를 한다거나, 그걸 왜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그걸 왜 금덩이로 들고 있어? 추적받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둘은 야, 그래, 어차피 우리가 돈도 슈킹을 깠으니까 금괴도 먹자. 자기네들의 BMW에 실어서 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을 털었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토사장이라는 놈, 앞에 한 행동들을 보면 완전 똥멍청이죠. 하지만 이 토사장이라는 놈이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설정이니까 무시무시한 토사장과 그의 부하, 그리고 원래 이 돈을 파서 훔치려고 했던 놈들, 이 모두가 이 두 여자를 쫓아오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저는 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고요, 수위가 높은 것도 좋아해요. 사실 우리가 영화 보면서 도파민 안
안 나오면 안 되지. 도파민이 팡팡 터져줘야지.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물론 예술 영화도 좋아하고 잘 봅니다만 이런 류의 영화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줄거리 아웃라인만 보더라도 되게 뻔한 범죄물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들을 여자로 바꾼 다음에 한소희 씨가 말했던 대로 야 기왕 갈 거면 존나 세게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존나 세게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나쁠 것도 없어요. 원래 이런 류의 이야기는요 뻔해 보여도 막상 보면 또 봐집니다. 기본적인 도파민을 보장하는 이야기 아웃라인이에요. 김치찌개 레시피 세상 모두가 다 알죠. 김치 볶은 다음에 물 넣고 돼지고기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김치찌개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거기다가 정말 독특한 재료를 첨가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 마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추가를 하고 고춧가루 좀 더 넣고 라면 스프 살짝 넣고 이러면 진짜 맛있어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김치찌개는 뭐가 중요하다? 김치가 맛있어야지. 맛있는 김치를 사다 쓴다. 이렇게 되면 김치찌개도 더 얼마든지 더 맛있어질 수 있고 특별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재료를 첨가한다거나 정말 장인의 솜씨로 기가 막히게 끓인다거나 아니면 트위스트가 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재료들을 좀 더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독특한 맛이 날 수도 있고요.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한소희랑 전종서잖아요. 제가 이런 류의 퇴폐미가 넘치는 여주인공 생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두 명이 작정하고 세게 나간다? 거기다가 배경 자체 아주 자극적인 게 넘친다? 일단 좋은 재료들은 다 갖춰진 거예요. 좋은 솜씨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진짜 아쉬워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이환 감독이 몇 가지는 일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초반에 이 두 주인공 얼빡샷을 막 갈겨가지고 반강제로 감정이입을 시켜놓는 거라든지 무엇보다도 이런 장르에서는 악당이 무시무시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없는 잔인무도하고 무시무시한 악당 보스 하나 놓고 그 밑에는 전투력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하게 센 그냥 얘는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애야 뭐 이런 애 하나 놓고 몸빵맨이죠. 여기서는 몸빵 거리군요. 그리고 얘들한테 쭉정이처럼 붙어있는 말 많은 악당 하나 전통적이지만 이렇게 딱 삼각구도를 짜놓으면은요 이 마치 그 시카고 불스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처럼 구도는 단순한데 별로 새는 데가 없어요. 정말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거든요. 흔해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온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마음이 아예 1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쟁탈전은 버리는 물건은 뭐냐? 전 세계 어디를 들고 가도 황금성이 보장되는 금이에요. 센케 주인공 2에 악당팀 3명 여기에 변수 1개 기본적인 구도는 수천 번 본 얘기지만 괜찮은 구도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차피 클래식하게 가기로 한 거 여기에다가 이제 부패 경찰 패거리를 넣어서 변수를 좀 더 만들겠습니다만 그거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요. 칭찬을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머리를 굴렸으면 괜찮은 범죄물이나 처절한 도주극이나 아무튼 괜찮은 장르물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구도는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무리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세속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한소희 전종서 얼빡샷 이렇게 확 들어오면 솔직히 좀 홀리더라고요. 아니 이 두 사람은 그 뭐랄까 이게 막 이런 그 센 여성 캐릭터에 쓰라고 신이 특별히 디자인해서 만든 사람들인가? 게다가 또 왜 이렇게 예뻐? 막 홀리더라고. 물론 제 취향은 조금 전종서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저처럼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리더라. 그 말인즉슨 전종서나 한소희의 팬이라면 이 영화는 그냥 영상 화보집이에요. 그 기능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기력 쪽도 전종서 쪽이 조금 더 나아요. 애초에 뭐 이 영화가 그렇게 막 연기력을 발휘하거나 뭐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쓰는 영화긴 한데요. 그래도 전종서 씨는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는데 뭐 어두운 조명 아래 들어가면은 전종서 씨는 뭐 거의 천하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모 얘기가 아닙니다. 네, 또 그렇다고 또 외모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전종서 예뻐요. 네, 이렇게 정리하죠. 좋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판을 잘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잘 써먹어야죠. 쫙 벌렸으면 알차게 이렇게 다 골라가지고 다 먹어야지. 아니 뷔페 들어갔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골라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딱 알차게 내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그 빕스 거기 있죠? 샐러드 바에 들어갔다가 야 피자 맛있겠다. 원래 샐러드 바 처음 가면 피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먹으면 배불러. 근데 막 피자 한 판 혼자 다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오는 판이야 지금. 전종서하고 한소희 얼빡샷만 보고 나왔다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장르 그러니까 범죄 군상극 뭐 추격극 뭐 도주극 뭐가 됐든지 간에 뒷골목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뭐겠어요? 나아가서는 이런 류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매력은요 결국 주인공들의 매력이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맛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미 욕망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뭐 의리 도덕 뭐 이런 건 아예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 자기 목숨 자기 앞날만 생각하는 인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서로가 서로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설정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앉아서 밥만 먹어도 긴장감이 생깁니다. 식탁 아래서 총 꺼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바로 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는 또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 왜? 주인공들이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욕망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한도전의 그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특집 아시죠? 거기 보면은 노홍철하고 박명수 둘이 앉아서 냉면 먹는데 거기 배경음악 하나 까니까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유재석하고 하하가 앉아서 먹으면 긴장감 안 생깁니다. 노홍철하고 박명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은요, 정글보다 심한 그 화류계에서 4년을 굴려 먹은 애들이에요. 도끼가 장난 아니겠죠. 그게 정상이고요. 아니라면은 뭐 도태됐을 테니까. 이런 위험, 이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긴장감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영화가 그걸 못해요. 이런 류의 주인공들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 불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가 막히게 대가리를 굴려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오거나, 아니면 닥치는 대로 배신해서 결국 나 혼자 살아남는 그림을 그리거나. 주인공, 악역 모두 예외 없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요,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남성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셀 이유가 없잖아요. 딱히 뭘 해야 되겠어요.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못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못합니다. 정말 멍청해요. 저는 이런 류의 장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멍청한 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일단 손에 금괴를 쥐었잖아요. 돈과 금괴. 이거 금괴 돈으로 바꾸면 수십억 수백억인데 이걸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튀어야죠. 타짜 영화 못 봤어요? 땄으면 일어나서 뒤도 보지 말고 튀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네 돈 안 된다. 이게 타짜 만화책에 있던 말인가? 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순진한 거야? 아니면 진짜로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누굴 찾아가냐 그러면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이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야. 자기네들을 이 업계에 팔아먹은 엄마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엄마가 최근에 공사 친 사람 중에 있잖아. 일본 대사관 있지? 아,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잡고 있는 그 사람 약점 좀 나한테 공유 좀 해줘. 이러고 찾아가요. 이 엄마한테 찾아갈 때도 자기네들이 훔친 금괴 그대로 실려있는 그 BMW 그대로 타고 갑니다. 심지어는 그 차를 타고 도망가는 걸 본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수준 아닙니까? 거기다 찾아간 사람이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엄마야. 엄마, 그 일본 대사관 약점 좀 알려줘. 이러면 니네들을 화류계에 팔아먹은 엄마가 아, 우릴 도와줄 거야. 이걸 보고 제가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구나. 와, 얘네들 진짜 막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쳐요. 엄마가 도와준다 칩시다. 실제로 좀 도와줘요. 그 일본 대사관한테 찾아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그 외교 행랑 있지? 그거 공항에서 그 검사 안 받잖아. 거기다 우리 금괴 좀 예쁘게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좀 운반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니 그랬다가 그 일본 대사가 정말로 야마돌아가지고 그냥 에이씨 발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경찰들 데리고 와서 그냥 체포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그 금괴 안 돌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훔친 금괴 내놔 이럴 거예요? 일본 대사관 찾아가가지고 아 진짜 아 이건 약간 지능, 이거는 정말 머저리 띨빡들이나 할 만한 생각 아니에요? 이딴 걸 계획이랍시고 세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더 기가 막혀요. 일단 김신록 배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력쇼에 가까운 하드캐리를 하는데요. 이 인물에 어떻게든 내가 서사를 부여해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셨어요. 진짜 인정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김신록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딸들을 도와줄 것처럼 굴다가 야, 내가 아는 여권 만드는 업자 있어. 너 걔 찾아가봐. 또 그때는 그 차를 안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차를 갖고 튀어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어디를 가냐 그러면 그 금괴들을 잔뜩 싣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골목에 있는 호스바에 갑니다. 가서 술을 막 마셔요. 호스트를 한 10명 깔아놓고 오늘 술 먹고 죽겠대. 어? 진짜 레알? 진짜 실화야 이게? 아니 손에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금괴 따발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한다는 게 야 오늘 한 호스트 한 10명 끼고 술 한번 쳐먹어보자. 난 그러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예요? 뭐랄까 이쯤 되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어? 아니 진짜야?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야?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악당은 또 얼마나 멍청합니까? 경찰에 신고 못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에 그런 현금과 금괴가 들어왔으면은요, 아무리 어설픈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돈과 금괴를 가지고 있으면 튀는데 이틀 이상은 걸립니다. 그 찾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있나니 뒷세계에서 그거 찾으려고 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황해 같은 영화 보셨죠? 중국에 미리국 하는 배들은 얼마나 많고 맘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정말로 미친놈처럼 응? 어디 파묻어 놨다가 잠깐 몸 피했다가 다시 와서 파내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틀도 사실 너무 나이브하게 잡은 거야. 하루면 돼요. 하루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잡아야죠. 근데 막 훅 가시는 이빠이 있는 대로 잡고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똥폼을 잡고 막 지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업소를 뒤지고 다녀. 미쳤냐고.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 주인공이 이렇게까지 뻔한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걸 왜 몰라. 그리고 주인공들이 엄마를 잡았으면은 대충 아무 데서나 조져가지고 금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굳이 고이 모셔가지고 자기 아지트까지 또 데려와요. 그런 다음에 협박을 해.
전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인공들한테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까? 이걸 악당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주인공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뭐 이건 좀 오케이. 이거는 크게 보자면 정말 크게 보자면 양해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두 사람 모두 금괴 털어서 도망가는 상황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뭐 그래도 저 같으면 안 할 짓을 뭐 엄청나게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본 적은 없을 테니까 뭐 지능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는 뭐 그냥저냥 이해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한 300만 보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세게라도 가야죠. 이 바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할 짓이 없다. 우리 목숨 걸었다. Get rich or die try.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노력하다 뒤지거나 이 마음가짐은 못할 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친구고 가족이고 다 버려야지. 근데 마지막에 엄마 죽는 거 보더니 자기네들 엿먹이고 튄 엄마예요. 그 죽는 거를 딱 보더니 갑자기 복수를 하겠대. 복수요? 갑자기 효녀가 된 거야? 내 눈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해하였으니 너와 나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내 너를 필히 죽여.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겁니까? 갑자기 왜 복수국이 되는 건데? 도주국 아니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죽일 건데? 그 무시무시한 토사장 무리들을 어떻게 처단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무려 한소희가 내놓는 해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화류계 여성들의 힘을 모아서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이래요. 네. 그만합시다. 파내는 것도 피곤하네요. 원기옥을 쏘지 그랬어 차라리 그냥. 네.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하기로 한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나가기로 했으면 막 나가는 재미를 좀 주세요. 부탁이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전종서가 눈 돌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나가는 영화, 넷플릭스의 발레리나 뭐 이런 영화가 훨씬 나을 지경이에요. 그 영화도 별론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평점은요. 이겁니다. 10년 동안의 상상 훈련. 과연 실전에 쓸모가 있을까?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